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벤틀리 오너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벤틀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갑자기 웬 벤틀리 오너냐, 너 벤틀리 샀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벤틀리를 구매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벤틀리를 구매한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참석한 행사가 오늘 하루 벤틀리의 오너가 되어서 벤틀리를 좀 더 깊이감 있게, 그리고 벤틀리 오너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똑같이 한번 누려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로만 구성된 오늘 그런 행사인데요. 오늘 대략 4시간 정도 벤틀리를 왕복해서 시승하고요. 청담동에 위치해 있는 벤틀리 큐브를 방문해서 각 층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 벤틀리 큐브 같은 경우에는 벤틀리 오너만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베네피트, 혜택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벤틀리 오너가 되면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벤틀리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력적인 구매 혜택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벤틀리 큐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 그리고 루프탑까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하 1층부터 볼게요. 지하는 어떤 게 있냐면 벤틀리에는 네임드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운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지금 닫혀있네. 아까 열려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안에서는 미리 예약을 통해서 영화 관람이라든지 음악 감상 같은 걸 할 수 있는 홈시어터 같은 게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그 달의 가장 핵심적인 차량이 전시되어 있어요. 플라잉 스퍼 아주르 모델이 있고, 오른쪽에는 컨티넨탈 GT 아주르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그린 외장 컬러 있고 약간 탁한 네이비 외장 컬러가 있는데, 플라잉 스퍼는 오늘 시승하진 않았지만 플라잉 스퍼도 추후에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벤틀리의 플래그십 세단은 어떤 그런 느낌을 안겨줄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프라이빗하게 차량을 볼 수 있게끔 미디어홀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2층 역시나 쇼룸인데요. 2층에는 컨티넨탈 GT 아주르 2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컨피그레이터를 통해서 나만의 벤틀리 만들기도 여기서 해봤죠. 그래서 여기서 컬러 칩들도 있고요. 실제 색감이 어떤지, 가죽들의 질감은 어떤지, 가죽 색상은 어떤지도 여기서 직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코시빌드, 물리너 시스템을 갖고 있는 브랜드답게 굉장히 세세하고 세밀하게, 여기 있는 큰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세일즈 매니저분과 상담을 통해서 나만의 벤틀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오픈 상담 테이블이 있고요. 3층은 바투르 스튜디오 스위트라고 해서 바투르 같은 경우에는 W12 벤틀리의 12기통, 마지막 12기통 한정판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기르기 위해서 바투르라는 이름을 써서 이런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호텔로 보면 약간 스위트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4층은 아주르 라운지인데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라운지, 그러니까 벤틀리 고객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라운지라고 보면 돼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호텔 라운지처럼 이런 미니어처라든지 약간 이런 그리너리한 인테리어들도 아주 잘 돼 있고, 티나 커피 같은 것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루프탑까지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진 않긴 한데 여름에라든지 날이 좋을 때는 여기도 개방을 해서 바베큐 파티라든지 프라이빗하게 사용을 원하시면 또 예약을 통해서 벤틀리 오너분들을 통해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들도 잘 되어 있어요. 청담동에 사실 이렇게 공간 대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벤틀리 오너분들만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도 잘만 쓰시면 지인분들이랑 아주 좋은 공간에서 멋진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6분의 인플루언서 소수만 초청을 해서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차량을 셀렉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첨하기 전에 이 차 너무 타고 싶은데 했던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벤테이가 S 모델이고, 벤테이가 S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이 차의 외장 컬러가 제트스트림이라는 하늘색 컬러인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제가 또 파란 계열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문을 열고 실내에 탔는데 실내도 네이비와 베이지 조합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 바깥쪽 라인은 이 스웨이드 알칸타라 소재로 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컬러도 유니크하고 매력적이지만 소재 자체도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해서
고급감을 훨씬 더 높였다라는 것도 실내 탔을 때 느껴지는 이런 벤틀리가 주는 감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지금 너무 신나게 타고 있는데, 제가 벤테이가 S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벤테이가는 벤테이가, 컨티넨탈 GT는 컨티넨탈 GT, 플라잉 스퍼는 플라잉 스퍼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그 라인업을 좀 더 세분화하고, 물론 벤틀리라는 브랜드는 고객 니즈에 맞게 모든 옵션들을 세세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놨는데요. 트림별로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습니다.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이 벤틀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S 아주르 뮬리너 트림별로 동일하지만 이게 또 모델별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컨티넨탈 GT, 플라잉 스퍼, 벤테이가 모두 다 똑같은 V8 8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V8 4.0L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벤테이가 S 모델입니다. 그래서 S라고 해서 좀 더 출력이 높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파워트레인 똑같고 따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엔진은 아닙니다. 순수 8기통 가솔린 엔진이에요. 네, 여기서 좀 헷갈리실 만한 게 뭐 S 아주르 뮬리너가 이게 서로 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동등한, 좀 평등한, 그래서 파워트레인도 똑같은데 뭐 S가 더 낮은 등급이고 뭐 뮬리너가 가장 높은 등급이고,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격대로 보면요, S가 그나마 조금 가장 낮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고 아주르 뮬리너 순으로 금액이 올라가긴 하는데 뭐 결코 S가 가장 낮은 트림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트림이 갖고 있는 특색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배기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트림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스포츠 배기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뭐 배기 사운드를 듣는 재미도 있고, 뭐 제가 딱 원하는 그런 취향이 S 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테이가를 타고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깔끔한 도로가 아니라 포장이 약간 좀 안 돼 있고 방지턱이 많은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또 벤테이가를 타고 지날 때 이 차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유일하게 벤틀리에서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벤테이가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모드도 기본적으로 뭐 올로드용 B 모드, 즉 벤틀리 모드와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있지만 오프로드 모드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벤테이가 모델입니다. 실제로 뭐 해외에서 벤테이가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하는 영상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오프로드 능력 역시나 다른 뭐 여타의 다른 SUV 못지않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통 뭐 국내에서는 벤테이가로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전에 SUV를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양한 게 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 명확한 건 승차감이 세단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승차감이면 세단이지, 난 편한 차를 원해, 그러면 세단을 사야지 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게 불과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이런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인 벤틀리에서도 SUV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편견들, 그런 기술적인 한계들이 많이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SUV 전고가 높아서 무게중심에 불리하고 롤이라든지 피칭에 불리한 그런 구조를 가졌음에도 이런 차를 이렇게 포장 안 된 불편한 도로에서 타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좀 코너가 많은 어필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벤테이가의 이런 코너링 성능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이 차는 전고도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코너에서의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온로드이기 때문에 제가 드라이빙 모드를 B 모드로 하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벤틀리의 온로드 드라이빙 모드는 B 모드,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B 모드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B 모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운전할 때는 그냥 컴포트 모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 2000에서 2500rpm 정도 유지하면서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얌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면, 내가 엑셀에 언제든 힘만 가면 우르릉 하면서 이제 스포츠성이 확 깨어나는 모드가 B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포트는 웬만하면 2500rpm을 넘기지 않습니다. 내가 엑셀을 좀 더 지그시 전개하더라도 웬만하면 rpm을 그렇게 높게 쓰지 않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3000이나 4000 이상 상회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너를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모드로. 그래서 엑셀에 힘을 쭉 가했을 때 한 3000rpm 이상부터는 이 배기 사운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 지금 아마 이 카메라로 이게 얼마나 코너가 지금 센 구간인지 지금 귀도 약간 먹먹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 핸들을 보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4톤 넘는 굉장히 좀 묵직한 SUV를
이러한 쇼 코너를 이렇게 공략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 상당히 의외인 부분입니다. 일단 벤테이가 같은 경우 이런 코너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48V 안티 롤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코너를 그래도 꽤나 빨리 돌거든요. 지금 60, 70 정도로 코너를 도는데 제 몸 보이세요? 거의 지금 이건 거의 헤어핀인데 제 몸을 보시면 거의 쏠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차들 보면 거의 몸이 이렇게 완전히 쏠려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48V 안티롤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롤을 막아주는 거죠.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 안 돼, 안 돼. 차가 반대쪽으로 쏠린다? 안 돼, 안 돼. 계속 수평을 유지하고 최적의 승차감, 최적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SUV에서 이런 코너링 성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대중성을 갖고 있는 독일 브랜드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편안함 그리고 안락함과 BMW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성과 그런 날카로운 핸들링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어 있는 브랜드, 그 차량이 벤틀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데요. 내가 언제든지 이 차를 몰아붙여야겠다라고 하면 그걸 또 다 받아줍니다. 이 벤테이가는 그런 걸 다 받아줘요. 그래서 좀 너무나 컴포트함만 추구하는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컴포트함과 스포츠함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시는 소비자분들, 오너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것 같고요. 실제로도 벤틀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릭터 때문에 벤틀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욕심을 좀 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B 모드보다 확실히 이 배기 사운드는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 8단 자동 변속기잖아요. DCT가 아니라. 근데 이 패드 시프트를 사용해 보더라도 꽤나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의외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벤틀리가 갖고 있는 의외성은 스포츠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벤틀리를 한 번이라도 운전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아마 벤틀리를 아직 타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벤틀리 그거 영국의 럭셔리 브랜드잖아요. 그럼 심심하겠네. 또 타보면은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겠지. 뭐 재밌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타보면 웬만한 스포츠카 브랜드 못지않다. 벤틀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레이싱에 출전을 많이 했고 레이싱 DNA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는 컨티넨탈 GT 아주르 모델을 시승하거든요. 그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주르 시승일 전달 드렸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컨티넨탈 GT 리뷰를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막 긴장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벤틀리 오너가 된 것처럼 좀 느긋하고 편안하게 컨티넨탈 GT를 느껴볼까 합니다. 네, 방금 제가 타고 온 벤테이가 S 모델입니다. 이 차는 외장 색상이 너무 예뻐서 제가 외관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S 트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헤드라이트 테두리 부분, 그리고 하단 범퍼 이런 부분들이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루프렉도 마찬가지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여기 있는 팬더 가니쉬, 그리고 여기 있는 윈도우 라인까지 모두 다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다는 게 아주르나 뮬리너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더라도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지금 휠 같은 경우에도 22인치의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스포티한, 정말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그런 패키징의 외장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벤틀리 큐브에서 실제 그 판매하시는 대리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판매하셨던 벤틀리 조합 중에 가장 좀 특이한 조합이 있었나 라고 말씀드렸는데, 특이한 조합은 없었는데 대부분 소비자분들께서 그냥 무난한 흰색이나 블랙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벤틀리에서만 선택 가능한 그런 조금 유니크하고 매력적인 컬러를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 라고 실제 이제 판매하시는 세일즈 매니저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벤테이가 S를 사더라도 이런 컬러, 사실 이런 컬러가 아반떼 N이랑 약간 비슷하긴 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 퍼포먼스 블루색이랑은 완전히 다르고, 이 색을 벤틀리가 입었을 때는 그 고급스러움과 훨씬 더 유니크함이 더 멋지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좀 무채색 위주, 흰색, 검정색 이런 것들 위주로 타오다 보니까 이런 예쁜 차, 정말 예쁜 컬러 입은 멋진 차를 타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정말 크거든요. 근데 이 차를 딱
보자마자 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추구하는 스타일, 저는 약간 뭐 패셔너블하거나 좀 유니크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에 딱 맞는 차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그릴도 스포티하게 블랙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네, 첫눈에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패키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S에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연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르도 있는데, 아주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지금 벤테이가 아주르거든요. 지금 그릴이랑 이 헤드라이트가 완전히 다르죠. 그릴도 지금 실버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버 테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핵심, 뭐 다이아몬드 컷 헤드라이트라든지 메쉬 그릴 이런 것들은 동일하지만 이 하단 범퍼라든지 이런 부분에 디테일들이 다릅니다. 측면부도 오더라도 이런 크롬 소재들이 확실히 좀 많이 쓰였어요. 이 윈도우 몰딩이라든지 루프렉, 요 팬더 가니쉬 이런 부분, 여기도 아주르라고 되어 있죠. 이 측면에도 크롬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 스타일에는 S가 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외장 컬러도 저는 참 되게 영국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인테리어도 그렇고 뭐 우드 베니어를 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오늘 날씨도 약간 영국 느낌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확실히 좀 영국 느낌이 난다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거는 좀 정말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뭐 저 같은 한국인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패키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눈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심지어 순정 컬러예요. 순정 컬러이기 때문에 더욱더 네,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네, 컨티넨탈 GT를 시승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차가 이제 제가 돌아갈 때 함께할 컨티넨탈 GT 모델입니다. GT 중에서 아주르 트림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승했던 것과 같은 트림인데 이제 익스테리어 컬러랑 인테리어 컬러가 완전히 다르죠. 지난번에는 제가 푸른색 컬러로 전달드렸는데 이번에 또 약간 와인색 컬러로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가, 이거 문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와, 제가 벤틀리에서 그 머릿속으로 꿈꿔오던 그런 조합인데, 베이지랑 이 레드 조합입니다. 와, 와인 컬러.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컬러 콤비네이션이죠. 화사하면서도 고급스러운데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로고도 지금 보면 다 와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 레드 컬러도 어떤 브랜드에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진한 레드가 있고요, 약간 연한 레드가 있는데, 이 벤틸레에서 제공하는 지금 이 컬러는 약간 연한 레드입니다. 와, 진짜 섹시하면서도 우아한 그런 인테리어가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거의 처음 받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차를 타고 이제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컨티넨탈 GT 아주르 트림의 오너가 되어봤는데요. 이제 4도어 SUV인 벤테이가 S를 타다가 투도어 쿠페인 컨티넨탈 GT를 타니까 확실히 높이 차이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 차이가 가장 먼저 와닿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운동 성능의 뭐 캐릭터, 특징 부분은 쿠페를 타시던 SUV를 타시던 혹은 플라잉 스퍼라는 세단을 타시던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편안함을 베이스로 한 스포츠성, 이 부분은 어떤 벤틀리 타시더라도 똑같이 느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 트랜스미션이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쓰는 SUV에 비해서는 이 변속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직결감, 패들 시프트를 썼을 때 이런 운전의 재미 부분에서 좀 더 우월하다,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8단 DCT를 쓰니까 이렇게 엑셀 리스폰스라든지 패들 시프트를 좀 더 재밌게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면서 탔을 때 더 재밌다, 더 다이나믹하다 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높이 차이에서 오는 운동 성능, 낮은 무게중심에서 오는 뭐 밸런스라든지 핸들링,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운전자에게 이렇게 곧바로 바꿔서 타보니까 느껴지긴 합니다.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도 SUV 치고는 상당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역시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서 달리기를 할 때와 이렇게 엎드려서 약간 웅크려서 달리기를 할 때 뭐 바람을 맞는 저항이 다르고 그 가속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SUV와 이 쿠페 모델 간에 확실한 그런 갭 차이는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요, 이 두 모델은 똑같은 엔진, 똑같은 출력을 내기 때문에 일단 뭐 수치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확실히 밟아보면 컨티넨탈 GT 쿠페가 더 바람을 가르면서 정말 시원하게 나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SUV 모델을 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 쿠페를 좋아했거든요. E클래스 쿠페도 과거에 탔었긴 했는데, E클래스 쿠페를 타면서 참으로 만족을 했었고, 쿠페 모델을 또 한번 사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쿠페 모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삼는 모델이 바로 이 컨티넨탈 GT입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 아니어서 앰비언트 라이트와 실내 조명이 켜졌는데, 벤틀리라는 브랜드는 확실히 이 인테리어를 화려하고 감성적으로 만드는데 도가 터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최근에 출시되는 뭐 다른 브랜드처럼 엄청 화려하고 나오는 범위가 많지는 않지만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했고, 그리고 라이트를 통해서도 이런 아날로그식의 널링 디테일이라든지 각각의 조명들을 참 잘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밤에 봤을 때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화려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행사는 컨티넨탈 GT와 벤테가를 포함해서 총 6대 이상의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실내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똑같은 조합의 인테리어를 가진 차량이 한 대도 없고, 똑같은 외장 컬러를 가진 차가 한 대도 없다라는 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벤틀리가 어떤 브랜드다라는 걸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벤틀리는 뭐 검은색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 안에 검은색 카테고리 안에서도 정말 10몇 개의 검은색이 있고, 내가 푸른 계열을 선택한다라고 하더라도 10몇 개의 푸른색을 제공하고요. 익스테리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컬러 같은 경우에도 스플릿 인테리어라고 해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가 이렇게 투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단은 이제 버건디 레드 컬러로 되어 있고, 하단은 이렇게 베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스플릿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이 구분되는 정도, 구분되는 범위도 총 5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합으로 만들지, 어떤 색상을 넣을지를 정말 다채롭게 넣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일반 대중적인 브랜드와의 명확한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편일률적인 익스테리어 컬러, 인테리어 컬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내 취향에 100% 맞는, 지금도 보시면 제가 아까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네이비와 베이지 조합이었거든요. 지금은 또 와인 컬러, 버건디와 이제 베이지 조합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실제로 산다고 하면 아까 네이비 컬러도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 버건디와 저울 보니까 이 조합도 또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를 선택하는데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색상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라면 일단 뭐 스플릿 인테리어에서 이 베이지 컬러는 무조건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콤비네이션이 되는 다른 컬러를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버건디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컨티넨탈 GT는 아주르 트림입니다. 그래서 S나 뮬리너가 아니라 아주르 트림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시승했던 벤테이가 S보다도 더 배기음이라든지 이런 사운드 자체가 좀 더 조용합니다. 좀 더 유순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더 편하고 더 정적으로 이 차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보다 좀 더 다이나믹함을 원한다 하면 컨티넨탈 GT 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포츠백에도 들어가 있고 좀 더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으로 컨티넨탈 GT를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S 트림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제 오너가 된 것처럼 오늘 벤틀리 큐브에 방문해서 뭐 컨피규레이터를 통해서 나만의 벤틀리도 만들어보고, 벤틀리 오너가 됐을 때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지도 느껴보니까, 벤틀리 오너가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는 사게 되면 컨티넨탈 GT S를 사야겠다, 익스테리어 컬러는 뭘 사고 인테리어 컬러는 어떤 조합으로 사야겠다라고 오늘 좀 더 진지하게 벤틀리를 고민해 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변덕스럽긴 했지만요, 다양한 컨디션에서 벤틀리를 경험해 봤다라는 것도 또 아주 즐거운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벤틀리 컨티넨탈 GT 아주르 모델의 시승기, 내외부 익스테리어와 실내 옵션과 기능, 공간에 대한 리뷰도 자세히 전달 드렸으니까요, 해당 리뷰도 참고해 주시면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벤틀리 컨티넨탈 GT 찐 오너가 돼서 여러분들께 출고기를 전달드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